자, 이제 납세 의무자 개념 볼게요. 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 수입하는 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수입하면 통관할 때 이제 관세장이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 수입하는 자에게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자, 일반적으로 또, 자,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를 이제 부가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독립적으로 해야 돼.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한다.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으므로 개인 사업자, 법인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국가, 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데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비영리 사업자 같은 경우도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얼마인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별표인데 이거 잠깐 보시면 지자체, 아니 국가가 세금 왜 내죠? 라고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부가세가 이제 면세가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뭐 지자체 조합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면세하되, 근데 이제 우리 뭐 좀 특별히 연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체국 택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뭐 민간과의 경쟁을 할 때 여기만 부가세 과세를 안 하면 가격 경쟁이 공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서 우체국 택배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업체는 부가세 과세를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죠. 받아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근데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면세를 하면 가격 경쟁이 아무래도 우체국 택배가 더 유리하니까, 이런 뭐 공정한 가격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우체국 택배 같은 이런 열거된 사업에 한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는 면세지. 하지만 우리 사업자도 사업자 범위에는 다 포함이 된다. 사업자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우체국 택배하는 그런 사업자도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함하되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 포함하되 이제 면세를 해주고 있다. 단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야 돼.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를 본다. 사업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 즉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본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 공급했다라고 사업성이 인정이 되진 않아요. 내가 뭐 중고나라나 어디야 저기 당근 같은 데서 몇 번 팔았어, 몇 번 공급 한두 번 가끔가다 뭐 내다 팔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부가세 내라고는 하진 않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질 않으니까. 자, 그리고 독립성, 우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따라서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부가세 안 내죠. 나한테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회사에 묶인 몸 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업상 내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독립성이 있다. 자, 그래서 사업자의 특징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우리 이 신탁재산 관련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신탁재산. 우리 위탁자가 있고 맡기는 사람이고 시키는 사람이지. 시키고 이제 수탁자는 대리인이지. 대리인, 주인, 대리인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재산 이전을 해. 수탁자한테. 그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들고서 관리를 하겠죠. 자, 이거 관련해서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이 이슈가 있어. 그래서 보시면 신탁재산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봐. 우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사업장별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로케이션별로. 자, 그래서 신탁법상 수탁자는 이 에이전트, 대리인, 얘 같은 경우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포함하여 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수탁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색칠해놨죠. 신탁재산 관련 납세 의무자는 이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업자 구분으로 가볼게요. 사업자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영리, 비영리 묻지 않고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근데 이런 사업자에도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크게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과세 물건이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면세, 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자, 과세 사업자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어.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이런 과세 사업자를 뜻하고, 영세율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일반이랑 똑같아. 근데 적용되는 세율이 0%일 뿐이야.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0% 세율이 적용되니까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겠지. 그리고 매입세 공제는 다 나름 받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적용되는 세율이 0%일 뿐이지, 매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0%일 뿐이지, 그냥 일반 과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직전 1영년, 전 1년, 1영년이죠. 여기 이제 캘린더라는 뜻이죠. 달력할 때 역. 그래서 이 1영년의 공급 대가, 뭐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는 간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규모가 좀 영세하다.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야. 이러면 이제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일반 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10% 내는데, 간이과세자는 이제 매출이 있으면은 뭐 업종별 10% 말고 여기에 또 10% 플러스 여기다 또 뭐 한 10%에서 한 40% 정도, 업종별로 좀 다른데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자, 뭐 규모가 영세하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사업자는 일반이랑 간이가 있고, 우리 면세 사업자 이제 보시면, 면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납부임을 면제받는 사업자야. 그래서 매출세액 없고, 그래서 매출세액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팔면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죠. 이걸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뭐 편의점 내가 편의점 가서 11,000원어치 음료수랑 과자를 샀으면 편의점 주인은 나한테 1,000원이라는 매출세액을 나한테 거래징수한 거야. 그리고 1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세무서에 내죠. 근데 면세 사업자라면, 예를 들면 뭐 정육점이다. 정육점에 내가 갔어. 고기가 땡겨서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정육점에 갔는데, 이 사람 정육점 주인이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면세 사업자야. 뭐 그냥 축산물 같은 거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라서 면세 사업자야. 근데 이 사람은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나한테 이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할 필요가 없겠지. 거래 징수하면 사기를 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안 내니까 고객한테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할 필요가 없어. 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어. 원칙적으로. 물론 뭐 좀 특별한 규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가세법상 이런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뭐 사업자 등록, 신고, 뭐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분 세금계산서 제출, 뭐 이런 의무가 없어. 기본적으로 부가세법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이 사람이 법인이거나 면세사업자인데 법인일 수 있겠죠. 또는 개인이야. 이러면 거기에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은 해야 돼.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어. 자, 매입처별 이거는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는 있다. 이건 상대방 매출 거래, 상대방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뭐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막 엄청 신고를 해.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어차피 매출 많아도 부가세는 안 내니까 이게 돈이 안 되잖아. 근데 면세사업자가 이것저것 매입을 하는 경우에, 매입을 해도 뭐 어차피 뭐 매입세 공제는 안 해주지만, 근데 면세사업자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 매출이 찍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돈이 중요하니까 노다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매출이 찍히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면세사업자한테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지우고 있다. 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겸용사업자라고 있어요. 둘 다 하는 거야.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해. 뭐 예를 들면 뭐 정육식당 보신 적 있죠? 정육점 옆에 식당이 있어. 그럼 식당은 과세고 정육점은 면세. 그래서 이걸 겸용하는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과 면세를 이제 둘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과세 납부 의무가 있잖아.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과세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자도 요 밑에 가는 건데, 근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겸용사업자, 일반 뭐 그냥 이 사람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과세 사업자로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사업자 등록 계속해서 봐볼게요. 사업자 등록,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부가세법 이제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자,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예요. 장마다, 로케이션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신규로 사업 시작하는 이런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어. 그래서 사업자 개시일이 있고 그리고 신청일이 있죠.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이제 2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돼. 근데 개시일 이전에도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이 신청을 꼭 개시일에 상관없이 이 이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신청은 그 앞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신청을 요 앞에 하면은 신청한 날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내가 로케이션이 두 군데 이상이야. 그러면 사업장이 지금 하나 있는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이런 사업자를 포함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장 로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여러 개 있어.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 각각의 로케이션별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일의 사업자 번호로 다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거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관리하기 번거로우니까. 자, 이런 게 있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장 관련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가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꼭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해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관시키겠지. 그래서 이 정도 서비스는 국가에서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딴 데 사업자 등록 딴 데 가서 신청해도 다른 세무서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도 받아준다라는 거고.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다만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통 그냥 바로 발급해 주죠. 바로 그냥 뽑아주지. 자, 근데 이제 사업자 미등록 시 제재 조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해주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 해줘.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어. 그러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까지 등록 신청하면 기산일로 하면 기간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1월 1일, 2기 같은 경우는 7월 1일. 우리 사업연도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부가세 이제 상반기를 1기라고 하고 이제 하반기를 2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1월 1일에 시작하고 여기는 7월 1일에 시작하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1월 1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과세행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기초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1기 3월 중에 1기면은 지금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3월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면 개시를 했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 날 과세기간이 끝나죠. 근데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열심히 물건을 팔았어. 근데 이제 6월 말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가세 신고하라고 어떻게 알았나 보죠. 아니면 세무서에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야, 사업하냐 좀 바빴지. 근데 빨리 지금 등록 신청하고 20일 전까지 과세기 끝나고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면 그런 경우 이제 1월 1일부터 7월 20일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까지는 등록 신청해라 빨리.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이렇게 나름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지.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으면 이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1%라는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라는 게 있는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런 경우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무서장은 신고일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준다. 그래서 상호 변경이 됐다든지 우리 좀 이름이 내 스토어 내가 운영하는 이 상점 스토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할 수 있겠죠. 또는 통신 판매업체가 사이버블 명칭이라든지
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했어. 그래서 이름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즉석에서 그냥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 이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사업장 이전, 뭐 주소 바꾸는 거죠. 사업 종류를 변경해.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뭐 출자지분 변경이라든지, 뭐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있어. 아니면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 같은 걸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일 이내,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상호 변경이라든지 이름 변경하는 건 좀 간단해서 당일날 그냥 바로 해주고, 그 밑에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들을 좀 보시면, 자, 문제들 직접 한번 풀어보셨다라고 보고, 자, 납세 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이 뭐냐.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시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죠. 얘 그냥 일반 과세잖아.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런 거 다 해야 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0%, 뭐 0%라는 점에서는 특별하지만 부가시세법상 다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 의무 이런 거 다 있어요. 1번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리고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가산세 적용을 받는데 20일이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틀렸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뭐 뒤에서 좀 배우는데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사업장이 여러 개야. 로케이션이 여러 개인 사람인데, 이런 사업자인데 사업장이 여러 개야. 로케이션이. 근데 주사업장에서, 여기가 주사업장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총괄 납부 사업자는 여기서 총괄해서 납부만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다 해야 돼. 근데 납부만, 돈 내는 것만 여기서 총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가 아니지, 신고는 총괄하여 납부는 할 수 있는데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겸용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 일반 과세자, 일반도 하고 면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일반적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얘 좀 틀렸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거, 사업자 설명을 옳은 것은, 면세사업자는 매출세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 매출세액도 빵이고 매입세액도 빵이야. 그래서 부가세법상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거. 면세사업자는. 얘 지금 틀리죠.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 틀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 신청을 해야 된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어. 부가세법상 뭐 적용을 안 받아, 이 사람은. 다만 이제 소득세, 뭐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도 지금 틀린 얘기고, 겸용사업자는 일반이랑 간이를 함께 이용해. 일반이랑 간이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일반이랑 면세를 같이 하는 거지. 간이는 사업자 규모가 얼마 안 되면은 간이를 해주는 거고, 간이가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가는 거죠. 일반이랑 간이를 같이 하는 개념, 이건 같이 하는 개념이 아니죠. 일반과 면세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정육점도 하면서 식당도 해. 식당은 과세고 정육점은 면세. 얘도 좀 틀린 얘기고, 비영리 사업자 또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영리, 비영리 뭐 어떤 그거를 불문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 얘가 지금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부가세 관련 올바르지 않은 설명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거 좀 약간 예습하는 느낌을 보세요. 그래서 얘 뭐 그냥 맞는 것 같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이다. 우리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 맞는 내용이에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래서 납부만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지, 뭐 신고 이런 거는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는 없으나 법정 증빙을 구비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받을 수 없죠. 매출세액도 빵이고 매입세액도 빵인, 매출세액 빵이고 매입세액 이런 거 안 해줘. 그래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수출 같은 거, 아니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지. 나 매입세 공제 받을래. 세금은 좀 내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는 혜택이 더 크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래.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리고 사업자란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그래서 얘도 지금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박 과장, 얘가 지금 가장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납세 의무자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함으로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야. 다만 이제 면세를 해주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는 셀프 면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재화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 사업자인지 여부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 과세되죠? 수입하는 자 맞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 회사 직원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다. 독립성이 없어. 회사에 묶인 몸이야.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사업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 이거 여부는 불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조직을 갖추고 계속 뭐 좀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성이 있는 거고, 사업자 등록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해서 뭐 납세의무자로 안 본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업성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가장 틀린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죠.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도 사업자라는 거. 맞다고 보고, 한두 번 정도 재화나 용역 공급하면 이런 거는 독립적인 경우 사업성이 인정된다. 뭐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두 번 정도 당근에서 뭐 팔았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 적용을 안 받아. 그래서 매출세 거래징수 하면 안 되죠. 하면 나쁜 사람이지. 고객한테 나 부가세 내야 되니까 부가세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반면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거지. 부가세가. 나는 과세사업자지만 그래도 면세 대상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 정유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겸용사업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얘기고. 자,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틀린 얘기였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약간 조금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처음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현재로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과세기간 쪽 봐볼게요.